안녕하세요, 명품 인생 가족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아침 식사 메뉴 앞에서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에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두고 뭘 먹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 특히 공복 혈당이 신경 쓰인다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잠든 밤 사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혹은 혈당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찔까봐 혹은 귀찮아서 아침을 거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자 하고 먹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아침 식사는 종종 뒷전으로 밀리곤 하죠. 하지만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잠든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에 약간의 불균형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진 것과 비슷하죠. 이때 제대로 된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밤새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아침에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무뎌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니이기 때문에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정하게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복 혈당이 높을 때 아침에 무엇부터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에이, 단백질이야 다 아는 건데 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백질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그저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혈당 조절이라는 중요한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금방 배가 고파지고 또다시 무언가를 찾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흰빵이나 달콤한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한 후 빠르게 떨어뜨려 이내 허기를 느끼게 만들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길게 지속됩니다. 이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다음 식사까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인슐린의 능력이 저하되어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하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인슐린의 작용을 돕고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복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식이유발성 열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진대사는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은 물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이는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단백질 식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때 가급적이면 가공을 덜 거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릴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조리하기도 매우 간편하죠. 삶은 계란, 스크램블 에그, 계란 프라이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라면 삶은 계란 한두 개와 함께 작은 토마토 몇 개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식사로 인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나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며 소화 흡수율도 좋습니다. 또한 콩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부 반모 정도를 살짝 데쳐서 간장 양념 없이 담백하게 드시거나 콩을 넣은 밥 혹은 콩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유를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판되는 두유 중에는 의외로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이 많으니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플레인 요거트는 아침 식사로 아주 훌륭합니다.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이때 설탕이 첨가된 가당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나 약간의 씨앗류를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단백질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추가하신다면 혈당 상승을 고려하여 베리류와 같은 당분이 적은 과일을 소량 넣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을 소량 곁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생선이나 살코기입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전날 먹고 남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등을 아침에 데워 드시는 것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훈제 연어 한 조각이나 기름기를 제거한 구운 닭가슴살 소량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조리하기 어렵다면 통조림 참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단순히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영양소들도 함께 제공하여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식사 준비가 어려울 때 무가당 단백질 파우더를 물이나 무가당 우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맛도 다양하게 나와서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공식품이므로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연식품은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단백질만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이나 채소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인슐린 기능을 돕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식품과 함께 통곡물 빵 한 조각, 신선한 채소 샐러드 등을 곁들이면 더욱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신다면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하기 쉬운 아침 식사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현재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계시거나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삶은 계란 1개와 무가당 두유 1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을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시도해 보시고 점차 그 횟수와 양을 늘려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식단 변화가 당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우리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식단 변화 후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어떤 음식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거나 몸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의 극심한 피로감, 갈증, 체중 변화 등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내 몸의 상태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병원 진료는 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식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건강한 아침 식사에서부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공복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세요.